자, 보겠습니다. 1842번 이덕무의 우원. 이게 뭐지? 어디서 문자는 아닌데 돌려 말하기인가? 예. 자, 38번 나의 시상전개에 대한 거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가는 이제 그 비평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윤선도의 만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는 우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마 수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38번 보면 일수, 육수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거 뭐 다 보고서 봐야 되겠고, 가를 참고해 나를 감상해라. 그래서 나까지 봤을 때 이 문제 풀면 되고, 그다음에 다를 이해한 내용, 그다음에 포인트 문제, 기억, 니은 여기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역시 니은까지 보고 나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얘기야. 자,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오늘 요 포인트로 A 포인트 잡고 나와 다에 대한 일단 분석 지문, 분석 문제 있었죠?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드는 경우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첫 번째는 대상에 투영하는 거야. 그쵸? 두 번째는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세 번째는 상호, 조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단락 내용은 뭐 요거죠, 그냥.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 첫째는 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 그치? 객관적 상물에 투영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는 외부 상황을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경우. 자,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당연하죠. 친화적 관계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자, 소원이란 말은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의 내용은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어떤 그 투영이냐, 받아들임이냐, 아니면 상호 조응이냐,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선도의 만흥, 아마 여러분들 내신에서 많이 봤던 작품일 겁니다. 만, 가득, 흥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형태상으로 보면은 연시조에 해당이 되고 총 6수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산수 산과 물 가는 사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산과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쵸? 대유법은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유법입니다.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띠집은 이제 초가집이고, 초가집을 짓노란. 이거 뭐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되어 있네. 통합가정이다 보니, 요때부터 한번 통합가정이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어리고 혐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한다. 어리고, 이때 어리고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어리석고가 되겠죠. 어리석고 혐, 시골 촌놈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요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대비되는 시어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거 남들하고 나하고 대비.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남들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세속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나는 뭐예요? 바로 자연 친화.
그리고 안본지족 요렇게 드러냈죠. 안본지족은 자기 분수에 만족한다는 얘기지. 바로 어디 있어서 산수강 바위 아래 띠집을 직노를 하니 요게 이제 안본지족이 되겠다. 그리고 내 분수인가 하노라 역시 안본지족이 되겠죠. 이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알맞게 먹은 후에 자 그러면 이 보리밥과 풋나물은 소박한 음식이 되겠고 어서 앉아. 소박한 음식이 되겠고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실컷이는 실컷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자 그래서 초장과 중장의 행위는 예, 소박해요. 소박하고 역시 자연 친합니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어라. 그 남은 요렇게 좀 의역을 할게.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라. 부러워이 아니고 워죠. 부러워할 줄이 있을까? 자 이거 서리법 들어갔네요. 자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장과 중장하고 그 다음에 연함은 일하고 역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친화 소박한 삶과 그 밖의 일 이것을 내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예, 서리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수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할까? 혹시 서리법 들어갔죠? 자, 여기서 지금 비교 대상은 누가 있어요? 님과 산인데, 자, 일수하고 이수에서는 이게 대비가 됐거든. 그치? 세속적 가치하고 자연적 가치가 대비가 됐는데, 여기에는 대비가 아닙니다. 님도 그리워. 그리던 님,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산이 더 반갑다는 얘기죠. 그치? 예, 그러니까 가치를 산 쪽에 더 갖고, 말씀도 웃음도 아니해도 의인화. 말씀도 웃음도 아니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래서 자연 친화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4수 누구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누구셔는 누가란 뜻이고 삼정승이 되겠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도고는 뭐뭐보다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할까. 서리법입니다. 자 만승은 황제를 의미하고 만대의 수레라는 뜻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만세! 이건 왕한테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황제한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드라마 보는데 뭐 왕한테 만세 했다? 그건 고중 잘못된 겁니다. 또 왕한테는 천세라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일반 양반들, 일반 백성들은 백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승은 황제를 의미하고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 이만할까? 자 그러면 삼공과 만승 둘 다 세속적 가치가 되겠죠. 이제로 헤아리니 소부호유가 야같더라. 자 소부호유는 누구예요? 소부호유 기산영수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또 관직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유 뭐 그런 거 아유 내가 또 안 좋은 얘기를 들었네. 막 귀 씻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로 헤아리니 소부호유가 야같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임천 수풀림자 샘천자 한가한흥 그러면 임천은 자연을 의미하겠죠. 역시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자, 임천의 한가노흥을 비길 곳, 비교할 곳이 없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삼공, 만승은 세속적 가치, 소부호유, 그리고 임천한흥은 자연적 가치 예, 대비되고 있다. 제 5수입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의 만사 모든 일을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다툴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 자연은 내 운명. 자, 6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서리법.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일이 없어라. 자, 그래서 끝에 가서는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그래. 강호가도. 그래서 자연 예찬, 자연 풍류 얘기하고 끝에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예찬을 하면 강호가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질문이요. 없으면 바로 문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38번. 나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연결된다. 자, 그러면 1수 경험적 성격, 산수관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다만. 그렇죠? 그럼 6수 자, 관념적 성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나타나는 게 자연들 있잖아요. 그치?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강산, 임천,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관념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었던 말들, 뭐 강산, 뭐 임천, 또는 강호 이런 말들 쓰면 그게 관념적 자연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나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1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전개된다. 제3수 추상성이 있나? 추상성이 없죠. 여기는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추상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제2수에서 서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서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은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거는 수사 의문문 완곡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해소되었다? 예, 이거는 설명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4번 3수에서 현재에 대한 긍정이, 4수에서 역사에 대한 부정, 역사에 대한 부정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4수는 이거는 그냥 세속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대비했을 뿐이다. 자, 5번 제3수에서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자, 6수 아까 얘기했지만 강산이 좋다는 내 분수로 노는, 이거는 좀 관념적인 자연을 묘사라네. 자연을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뭐 임천, 뭐 강호, 강산, 산수 이런 말들은 다 관념적인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투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상투적 한자 표현 자체가 다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이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지. 상투라는 말은 늘상 쓰는 표현 이런 뜻이에요. 예, 강산, 뭐 강호, 뭐 임천, 뭐 산수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자연을 나타내는데 관념적인 자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 자연이 아닙니다. 자, 3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그 대상, 객관적 상관물을 요거를 어떻게 본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죠? 첫째는 투영하는 거고, 둘째는 자기 내면하는 거고, 셋째는 상호조응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수기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병치라는 것은 병렬, 치, 두다, 나란히 두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단어들 나오면 꼭 챙기시고요. 병치하여 화자와 남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맞죠? 자기와 외부 세계사와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자, 소원이라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예,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 문제가 약간 복잡한 게 뭐냐면, 선지를 보면 선지 자체의 정보를 이렇게 3개 이상, 3개씩 집어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정보가 하나, 정보가 둘, 정보가 3개야. 그러니까 이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학기 때 모의고사보다 3학년 모의고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3월 모의고사 박살 날 수 있거든. 괜찮아. 3월 거는 3월 모의고사는 서울청 건데 얘네가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에 봤던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난이도 조절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등급 컷이 굉장히 좀 낮게 좀 형성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3월에 3, 4등급 나왔다고 좌절하지 말고 4월에 보면 또 1, 2등급 됩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등급 나온 친구들 보면은. 그래서 3월은 풀 수 있는 것만큼 풀면 되고요. 예. 4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난이도를 또 조절을 하거든. 그때부터는 기준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바위급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연함은 일을 대비하여 세상 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보 하나, 정보 둘.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죠? 자연물과, 그러니까 자연적인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거리감 대비했습니다. 세 번째,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의 의미를 부각하여, 앞부분 맞고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의 관계가 유지된다? 요거는 좀 맞지가 않지. 왜냐면 이때 외부 세계에는 산이 있었거든. 산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던 님을 배격하는 게 아니야. 님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나는 산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관계가 유지된다? 요거는 맞지가 않겠네요. 4번, 임천에서의 한 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임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 형성. 예, 좋습니다. 역시 임천한흥하고 삼공만승 대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강산 속에서의 삶이 임근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임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 형성. 이때 외부 세계는 뭐예요? 임금이죠? 네,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거는 3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가 복잡해요. 이 평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돼. 특히 유빈이. 그치? 천천히 풀면은 잘 하잖아. 근데 급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약간 캄다운 시켜야 됩니다. 자, 이번엔 다 지문을 보도록 해볼까요? 이덕무의 우원. 고전 수필이 되겠고요. 자, 수필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가치관, 인생관에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명리는 뭐니? 이름. 명예죠, 명예. 그리고 이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살면서 명예와 이익을 마음에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시정에 살면서, 이렇게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자, 은거, 그러니까 숨어 산다.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러가지고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묻혀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일에 좀 관심을 덜하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게 은거야.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자,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그치?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 요렇게 분류를 해놨어. 자, 다음.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연 속에 살면서 명리를 생각하는 사람. 백의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의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의 서너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의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다. 왠지 이게 자기 합리화 같은데? 그쵸? 예?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에 살고 있어. 그게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기 얘기하나?
나는 시절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자니 역시나 자기 합리화구나.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아, 그냥 우아한,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이군요. 예. 아니 우리가 이게 보면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분명 이 사람들 얘기해서 그게 큰 즐거움이라고, 그치? 그런데 숫자로 나타났을 때 도시 살면서 자연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게 가장 높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 문제 보도록 해볼까요? 40번입니다.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이런 거 없었어요. 조화가 어디 있어? 그냥 분류를 해놨지. 더 나은 삶의 방식 결정할 수 있다. 자, 우선 답으로 꼽아놓고 2번 나는 어디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고요. 세 번째,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예.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서로 다르고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1번.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킨다. 곧다고 내용은 없었네요. 자, 41번입니다. 포인트 기억과 니은. 니은은 자기 합리화했던 거. 그리고 기억은 어디 갔냐? 어리석고 시골 촌놈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 찾기. 1.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회피가 아니죠. 자부심 드러내는 거지. 예?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어리석고 시골 촌놈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한다. 예, 안분지적을 드러내는 거야. 문제회피 아닙니다. 두 번째, 니에는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과오가 아니죠?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세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그랬나? 기억이 자문자답이야? 어리석고 혐의 뜻은 내 분수인간으로 아니죠? 네, 자문자답 아닙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 아니고. 네 번째,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도 안 했어요. 남의 말 인용 표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렇죠? 기억에서는 자연이 좋다, 안분지적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어리석고 시골 촌놈의 뜻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쵸? 그러면서 자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얘가 가장 타당하겠네요.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로 갑니다.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내용. 자, A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1, 2, 3가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그쵸? 산 있었죠?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거 되죠. 다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해 세계를 해석했다. 그렇고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에 수용하는 과정이 없지. 윤선도의 만행에서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어디 있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연 속에 살면서 풍류 즐기면서 자연 친화와 안분지적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다. 5번 확인.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과 연관 지은 것. 그렇죠? 자기는 성이 게을러서 인간의 일을 하나도 맡기지 않았다.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의미를 만들어낸 것.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건 4번이 되겠네요. 질문 괜찮음? 자, 작품들은 이렇게 문학 문제를 보면 작품들은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그치? 근데 선지가 조금씩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여러분들 정보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43에서 45번 현대시가 나오고 있네요. 김수영의 사령. 그 다음에 나는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겁나게 춥겠다. 43번 가에 대한 이해 먼저 풀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맥의미 파악하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해설서가 있습니다. 45번에 박스 먼저 읽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박스 보겠습니다. 정보를 뽑아내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뭐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쵸?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끔 우리도 그렇고. 예. 이런 맥락에서 가와나를 해석할 수 있다. 억압된 사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말 못하고 활자로만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 나는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를 북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자, 좋습니다. 우리 요걸 바탕으로 김수영의 사령. 죽은 영이 되겠네, 그러면.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시각적이네요.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 활자 의나 들어갔고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오호. 자, 우리 박스를 봤습니다. 그쵸? 활자만 살아있고 말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예, 억압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억압된 사회 구조 속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함, 표현을 못함,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것을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서리법이네.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래서 박스를 먼저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잡을 수가 있다. 버시어 도노법.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그럼 고개 숙이고 듣는 것도 뭡니까? 이거죠. 즉, 아니다. 다른 말 쓰자. 박스에 나와 있었던 말. 박스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이지. 그죠? 네.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 그러니까 어때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끄덕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동조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개 숙이고 듣는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뭐가 돼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행동이 죽음에서 나와요. 그럼 이때 죽음은 뭐다? 요거죠. 말할 수 없는 상황. 그쵸?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이때 그대는 누구야? 활자죠.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요게 이렇게 도치되어 있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1년하고 맨 마지막 년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수미상관 변주죠, 변주.
그치?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합니다. 자, 수미상관 방식 중에 변주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자, 질문이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를 먼저 보지 않으면은 의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해설서를 먼저 보고 정보를 뽑아내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43번 문제 풀 수 있겠죠?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엄써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했죠? 활자를 그대라고 했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제의 경외감 아니야. 경외감은 뭡니까? 존경과 두려움을 경외감. 보통 우리가 신을 대할 때 경외심, 경외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아니야. 없어요. 멀고 가까운 말을 나타내는 지시어 없었습니다.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제의 깨달음. 자, 여기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 이건 서리법이죠, 서리법. 예, 근데 여기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이거 아니죠. 예, 오히려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고 했고 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심화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시에서 반복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가 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보겠습니다.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 계절적 배경 나와 있죠? 네. 강원도 지금 눈 장난이고 온다는데 70cm? 와, 상간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이제 묻혀요. 예. 고립이 되는 거야.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자, 강물에 붙들린 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물이 얼었잖아. 그치?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문맥의미 파악하기 4사의 1번. 기억에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봤고 이를 통해 시상전개의 계획이 형성된다. 좋습니다. 연결이 된다.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4사의 2번.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이건 너무 당연히 아니죠. 강물이 얼어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는데 그게 배의 내부적 원인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4사의 3번 디귿에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맞고 배가 질서 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나. 그렇죠? 자, 다시 질문입니다요.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4사의 4번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맞고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받죠. 네. 자, 다 질문입니다.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자, 빙그르 빙그르 의태여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자 여기 도치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또 박스를 아까 봤어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얼어붙은 하늘 사이 붙박힌 말들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자 그러면 언 강물, 언 하늘이 의미한 바는 부정적 현실이죠.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됐구.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활유. 우리는 빙그르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역시 부정적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뭡니까? 제목 그대로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이야. 그때 한강에 나갔어. 배들이 꽝꽝꽝 얼어가지고 강물이 얼어가지고 다 묶여 있습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붙들렸다고 표현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현실을 이걸로 투영을 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자, 5번도 확인해 봅시다. 미음의 꽝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맞고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해. 그래서 4사에 틀린 거는 2번. 적절하지 않은 건 2번. 자, 이제 45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1.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 무게 길어. 한번 볼까?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나의 영은 여기 끝에밖에 없군요.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여기까지 맞고요.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 활성화할 수 없다. 이걸 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라고 느꼈다면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가시에서는 화자의 노력이 없다. 자, 두 번째.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자, 요거는 아까 박스에 나와 있었어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3.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에 좋습니다. 4.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그렇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좋습니다. 5번.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예, 따라서 아까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질문하십시오. 괜찮음? 잠깐 쉬겠습니다.